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최규성의 대중음악 LP 가이드. 네.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역사를 LP로 들어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대중음악 평론가이시며 수집가이신 최규성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안녕하신 거죠? 안녕 못하지, 사실은. 예. 배 안에서 있는 아이가 보내왔다는 네네. 엄마 사랑해라는 말을 못할 것 같아서 네. 보내놓는다 해서 그 말 듣는데 그냥 제가 신문기자 출신인데 아, 그렇죠. 네네네. 그런 현장을 무수히 다녔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는 신문 기자 어떤 역할을 놓고 네. 제 3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많은 걸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사고 당하신 분들의 어떤 아픔이나 고통 이런 부분 있잖아요. 예. 그런 걸, 그때는 열심히 현장을 기록한다는 사명감만으로 그런 게 있는데. 네. 다른 정서가 참 많다는 것도 보면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뉴스를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채널을 딴 데로 돌렸는데 혹시나 또 구조 소식이나 또 네. 들려오지 않을까 해서 또 이렇게 자꾸 보게 되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다고, 코너는 있는 거고, 네. 방송은 계속되는 겁니다. 네. 네, 오늘은. 그래서 사실 오늘 네. 선곡도 좀 바꿨습니다. 바꾸셨죠? 예. 네. 그래서 이 첫 곡이 돌아와요 부산항해인데. 네네. 이거를 다른 노래로 바꿨고, 또 공교롭게도 그러네요. 보니까 마지막 노래가 또 연안부두인데. 네네네. 아무래도 바다나. 그렇죠. 항구나 이렇게, 그런 쪽의 노래들은 좀, 오늘은 좀 안 트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네. 그러면. 오늘은 카메라 마이크를 70년대 후반으로 지금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중후반이 중후반. 되는데. 예. 사실 저희가 이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음악을 틀어주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대중음악과 이 라디오는 네. 정말 아주 필수 불가결한 관계라 그럴까? 네. 음악이 없는 방송은 또 생각할 수가 없고. 네네. 또 노래를 발표해도 이런 라디오를 통해서 이게 또 에어플레이잖아요. 네네. 이걸 들으면서 대중은 또 음악을 알게 되는 거고, 네. 이 노래를 들으면서 또 위로도 받고 또 즐거움도 갖고 이러는 네네. 거라서 너무나 중요한데, 그럼 그동안은 우리나라 이 대중음악이 대중 가수에게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됐었기 때문에 예. 어떤 분이 제작을 했고, 또 어떤 분이 프로듀싱을 했고, 네네. 어떤 분이 노래를 창작했고, 가사를 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은 좀 막 후에 계신다 그럴까요? 네. 잘 알려지지 않고 조명도 안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최근 들어서는 누가 프로듀싱하고 누가 작곡하고 어디서 만들고 이런 게 크레딧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중요하죠. 시대가 네. 돼서 그런 점에서는 70년대 어느 시대나 시대를 주도했던 네. 메이저 기획사들은 있지 않습니까? 메이저 네. 또 제작사들은 있는데 70년대 중반부터 이런 중소 기획사들이 네. 사실은 저희들에게 무수한 명곡을 안겨줬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마치 대기업의 틈바구니에서 네. 블루오션을 찾는 그렇죠. 그런 강소기업들, 중소기업들, 네.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몇 회 정도 이렇게 이어서 네. 들려줘야 될 것 같은데 70년대 중반 정도부터 90년대까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일부 격이라 할 수 있는데요. 안타 프로덕션이라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름도 재밌잖아요. 예. 안타 프로덕션. 안타치라고. 네, 실제로 최원 오동립부터 예. 해서 인순이 씨도 그렇고 윤수일 씨. 당시에 안타 정도가 아니라 홈런을 많이 쳤는데 네. 원래 그 대표하셨던 분이 안치행 씨였죠. 그렇죠. 기타리스트 출신이고
영사운드라는 영사운드, 70년대 정말 인기 밴드였는데 네. 거기 이제 리더시죠. 네네. 그러니까 이 안타 프로덕션은 우리 한국 대중음악 역사에서 산업에서 보면 네. 뮤지션 출신이 설립해서 만든 그 최초의 기획사가 아닐까 네. 싶어요. 사실 지금은 인디 뮤지션들이 기획사를 인디 레이블을 대표를 겸하면서 뮤지션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많죠. 네. 그 시절에는 이게 좀 구분돼 있던 시기죠. 보면. 그렇습니다. 영사운드 하면은 등불 같은 노래. 네. 빠빠빠빠빠빠 그대 슬픈 밤에는 이 노래 등등 네. 아주 대중적인 노래를 했었던 그런 밴드였죠. 이 안치행 씨가 지금도 이 안타 프로덕션을 유지는 하고 계세요. 아, 그래요? 네, 있긴 있습니까? 이제는 뭐 그 불교 쪽으로 조금 종교 쪽으로 좀 심취하셔가지고 예. 불가 음반 솔로 앨범도 내고 그러셨는데 네네. 1위 농고인가를 다니셨었는데 1위 지금은 익산입니다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 선생님이 돼지 이렇게 몰고 다니 그 당시에 예. 자기 집 앞에 저걸 하셨어요. 제과점을 하셨는데 아. 집안에서 학교를 워낙 안 나가고 이러니까 네. 선생님이 돼지를 몰고 가고 있으니까 나가가지고 선생님하고 이 쇼부를 친다 그러나요? 예. 자기 학교 안 나가는 쪽으로 그러면서 졸업장은 받으려고 그런 어떤 사업전수 수학 기타 조금 배워서 기타를 제대로 알지도 않으면서 기타 학원을 내고 고등학교 때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학원을 차리고 그 당시에 이제 워낙 5, 60년대가 영화 전성시대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골에는 계신 분들은 그 영화를 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천막극장이라는 게 유행했는데 네네. 이 고등학생이 그 어린아이가 극장이 없으니까 네. 천막을 쳐놓고 천막을 치고 그 영사기를 빌려서 네네. 필름 빌려서 이런 거를 뭐 예전에 그 뻐꾸기 그 공연 단체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 송아지 코매치라고 하는 그 김상국 선생님이니까 나중에 포 다이나믹스를 만들게 되는 네. 박상규 선생님도 거기 소속이었고 네. 그러니까 뻐꾸기 단체가 간단해요. 뻐꾸기 소리 나는 완전 시골까지 찾아가는 공연단이라는 거죠. 그게 그 뻐꾸기 단체란 뜻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거의 뻐꾸기 극장 같은 거죠. 그런 천막 그 극장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안치행 소년이? 예, 안치행 소년이. 그냥 말하자면 이놈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돈만 밝힌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뭐 결국은 다 망했습니다. 그래요? 결국은 다 망했는데 네. 여하튼 어릴 때부터 이런 그 사업 수단이 있으신 분이니까 네. 안타 프로덕션이라는 프로덕션을 만들 생각을 또 했겠죠. 네. 이게 그러니까 뮤지션으로서 뭐라 그러면 어떤 그 제작사들 있잖아요. 네. 예, 그 전행에 울분을 토해서 사실 만든 건데. 그렇죠. 예나 지금이나 갑들의 횡포에 대해서는 뭐 말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재밌는 게 첫 곡으로 사실 원래 도라의 부산항해를 선곡했었다 그랬잖아요. 네네. 오늘은 정이란 좀 슬픈 노래를 뭐 굉장히 애절하죠 보면.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앨범이 어떻게 나오게 된지는 좀 재밌어요. 예, 말씀해 주시죠. 조용필의 정 말씀하신 거죠? 조용필 씨. 예. 그러니까 조용필 얘기를 일단 하려는 건데 원래 돌아요 부산항해는 조용필 씨가 72년 첫 독집에서 이미 발표한 노래고. 그때는 통기타 2대로 예, 맞아요, 그냥 맞아요. 가사도 지금 저희가 아는 노래랑 틀렸어요. 통속적인 네. 그냥 사랑타령 노래인데 이게 76년에 이제 안치행 씨가 네. 이제 기획을 하게 되고 킹박이 제작을 했습니다. 킹박이라고 하면 나중에 킹 레코드를 설립한 전설적인 박성배 사장이죠. 예. 근데 어떻게 그럼 이 음반을 하게 됐을까? 60년대 정말 한국 최고의 스트라이커인 이회택 선수 아시죠? 예. 축구 선수 이회택. 예. 그 지금 축구협회 부회장도 하시고. 네네. 그분이 당시에 조용필 씨 매니저였습니다. 예. 지난번에 잠깐 살짝 들은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매니저여서 이분이 이제 안치행 씨가 그 기획사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가서 의뢰를 한 거예요. 그때까지 이제 조용필은 부산 반무대에서 이미 데뷔는 오래전에 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아는 가왕 정도급이 아닌 무명 수준의 반무대에서는 인기 있었지만 그렇죠. 예,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고 있는 그런 가수는 아니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첫 그 음반이 나오게 됐는데 네. 킹박이 좀 외색조다 이렇게 해서 시큰둥하고 녹음할 때도 뭐 소파에 들어 누워서 관심도 안 가져는 음반인데 이 음반이 그 가사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76년 당시가 그 처음으로 조청연계 제일동포들의 어떤 모국 방문을 허용한 해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이전에 민단 쪽에서는 왔지만 조청연계는 처음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돌아와요 부산항의 가사를 거기에 맞게 내 형제여 이렇게 바꾼 거죠. 이게 어떤 시대 공기하고 맞아떨어지면서 100만 장이 넘게 팔리는 그러면서 기존의 트로트 곡을 락에 이렇게 접목하는 네. 소위 저희 얘기해서 락봉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안타 프로덕션은 예전에 밴드를 냈었던 그런 걸출한 보컬리스트들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락봉. 네. 예, 도라이 부산항해를 개작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자신 직접 만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빅히트를 기록했던 프로덕션인데 노래 들으면 좀 뭉클하고 좀 이렇게 좀 과거를 좀 회상하게 하는 예. 감겨오죠 이런 노래들이. 그렇죠. 딱딱 뭐 감겨옵니다. 등불도 굉장히 좋은 노래, 빠빠빠빠 이렇게 시작하는 그렇죠. 노래도 네. 참 좋은 노래였고. 회상의 먼 바다에 그렇죠. 그대 푸를 뭐 이런 느낌. 네. 그 사실 그 노래도 바다 얘기가 나와서 제가 선곡을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게 그렇게 해서 안치행 씨가 원래 기타리스트였습니다. 안타 프로덕션을 설립하고 그렇죠. 첫 음반을 조용필 씨와 영사운드가 나왔는데 네. 첫 음반은 지금 아마 이 음반은 이 LP를 자켓. 많이 네. 못 보셨을 거예요. 빨간 바탕에 굉장히 장발인 네. 장발에 조용필 얼굴이 들어가 있는데 얼굴을 밑에서 좀 바라보는 느낌으로.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어떤 사회적 공기를 얘기하면서 조청연계 동포들이 네네. 제일 동포들이 이제 귀국하는 분위기를 하기에는 이 적절치가 않다. 우울하다. 게다가 좀, 빨간색이니까. 우울하고 네. 좀 불량스럽다. 네네. 이렇게 돼서 아주 깔끔하게 머리도 자르고 대낮에 머리 자르고 약간 비스듬하게 씩 웃는 정말 아주 착한 시골 청년 같은 네. 그 조용필 자켓으로 바뀐 아마 그 자켓은 저도 많이 봤습니다. 어지간하면 뭐 그 당시에 100만 장 넘게 팔렸다고 하는 정도로 많이 팔려나가서 그렇군요. 다 있으시죠. 보니까 나중에 창밖의 여자 1980년에 그 창밖의 여자가 수록된 그 음반이 100만 장 팔렸다 그러는데 그 음반도 그렇죠. 사실 그 몇 곡 빼놓고는 다 이때 녹음한 것을 그러니까 뭐 다시 수록했어요. 보니까 너무 짧아요. 돌아요 부산항에 정 돌아오지 않는 강. 돌아오지 않는 강도. 이 노래들이 모두 그 조용필 그 새로 낸 네. 그 창밖의 여자 냈을 때 대마초 파동 끝난 다음에 예 그때 그대로 수록돼 있습니다. 그렇죠. 신곡은 많지 않았죠. 네, 단발머리 창밖의 여자 뭐 네, 그런 몇 곡. 창밖의 여자 같은 경우는 뭐 봄에 그 당시 이제 광주 민주화 항쟁이 네. 벌어지면서 뭔가 답답했던 네. 그 시대의 공기에 그 토해내는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토해내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 트로트 질감의 어떤 뽕필라는 노래가 네. 대학가에서도 이게 수용되는 불려지는 그래서 조용필의 어떤 1인 독주가 시작되기 계기였죠. 보면.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그렇군요. 앨범은 좀 처음으로 조용필에게 인기를 안겼지만 네. 그리고 안타 프로덕션도 이 앨범의 히트로 인해서 동력을 받은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음반 이후에 그 안치행 씨가 그룹 사운드 경연대회를 또 장충체육관에서 열게 되죠. 그룹 사운드. 야, 오랜만에 들어보는. 그때는 그룹 사운드라고 표현했죠. 일본식 영어였죠, 이게. 그룹 사운드. 네. 지금은 락밴드라고 얘기하지만 네네. 그때 당시에는 그룹 사운드라고 표현했죠. 그렇군요. 조용필 씨, 가왕이라는 이 별칭으로 지금 불립니다만, 네. 그 창밖의 여자가 원래는 라디오 주제가잖아요. 그 라디오에 그 당시에 아침 10시에 네. KBS 라디오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라디오 연속극이 계속 바뀌는데, 그 여인 극장, 네. 기억나시죠? 네. 여기에 창밖의 여자, 예, 극본 배명숙. 예, 배명숙은 그때 대학생이었고요. 그렇죠. 그분이 창밖의 여자랑 극본이 채택이 돼서 그 한 달짜리 방송을 하는데 그때마다 주제가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배명숙 씨가 쓴 학생이 쓴 그 가사에 조용필 씨가 곡을 붙인 겁니다. 해금된. 제가 알기로는 또 예정됐던 작곡가가 네. 펑크를 내서 그렇군요. 한 걸로 알고 있고 사실은 그 꽃순이라는 KBS 라디오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그렇죠. 김국환 씨가 부르기도 했었고. 네. 그 노래를 원래 처음에는 조용필 씨 노래로 드라마가 나갔습니다. 음반도 냈고요. 근데 대마초 파동으로 활동 금지가 돼서 80년도까지 활동 금지된 그렇죠. 상태였잖아요. 네네. 그때 그 김국환 씨가 무명 오래 데뷔한 지는 오래됐는데 인사하고 기웃거리면서 하다 급하니까 네. 부른 게 꽃순이를 아시나요? 그래서
무명 가수로서 이제 인기 가수로 가는 터닝 포인트를 그러니까 참 우연한 거예요. 내 사랑 꽃순이 내 사랑 꽃순이 이 노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배명숙 씨 얘기를 했냐면 네. 그 배명숙 학생이 저 중학교 때 2학년 때 네. 교생 선생으로 오셨어요. 그래요. 예. 근데 저분이 저 선생님이 참각교자 쓰신 분이야. 수근수근되고 그랬었어요. 그런 또 인연이 있었네요. 예. 그랬었습니다. 네. 윤수일과 솜사탕 이 자켓 보니까 네. 정말 지금으로 따지면 꽃미남입니다. 아, 그죠? 그럼요. 예. 이대로 바로 방송이 이대로 이 복장 그대로 방송에 나가도 바로 이제 오빠 소리가 나올 것 같은. 실제로 인기가 많았고 네. 원래 그 윤수일과 솜사탕은 이게 또 안타 프로덕션의 안치행 씨의 장명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팀이 골든 그레이프스입니다. 신승현 선생님이 결성시키고 조련을 시켰던. 그래요? 네, 골든 그레이프스 앨범은 지금 뭐 한 700만 원 정도 호가하죠. LP가. 원년 멤버가 함중아 씨가 그렇죠. 계셨어요. 함중아, 함정필 형제, 네, 예, 예. 형제가 이제 주축이 된 혼혈아 이제 네네. 밴드로 이제 유명했었는데, 그렇죠. 여기도 이제 그 안치행 씨를 통해서 이제 일반 무대를 나가는데, 네. 그 팀 이름을 바꿨잖아요. 음수일과 솜사탕. 윤수일과 솜사탕. 그래서 사랑만은 않겠어요라든가 지금 뭐 꿈이었나봐 이런 노래가 히트가 됐어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 좀 저항적인 네. 락 음악을 하던 골든 그레이프스 멤버들이 이 팀 이름이 도대체 마음에 안 든다. 뭐냐 이게. 뭐냐 이게. 그래서 다 탈퇴하고 탈퇴했습니까? 그 윤수일 씨는 솔로 가수로 그런 거군요. 네,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솔로 앨범을 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게 히트가 된 걸 본 그 함중아 씨도 골든 그레이프스 멤버였잖아요. 네네. 솔로로 독립해서 두 사람이 상당히 라이벌 관계를 구축을 하고 그렇군요. 네, 그 시대에 두 사람 다 10대 가수에 들 정도로 인기를 구가하게 되죠. 함중아 씨는 나중에 자신과도 혼혈 멤버 2명과 함께 양키스란 이름으로 양키스도 있었고 네. 함중아와 초록별들도 있었습니다. 초록별들. 네. 그래서 마치 비지스의 삼형제처럼 옷도 그렇게 입고 네. 그리고 모션도 그렇게 취하면서 그렇죠. 내게도 사랑이 또는 풍문으로 들어서 이런 노래를 그 노래 범죄와의 전쟁 거기에 이제 OST로 장기하 장기하 얼굴들이 얼굴들이. 리메이크해서 네. 난리가 났었죠. 그랬었죠. 그런데 이 원곡을 들어봐도 전혀 감각이 구리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세련돼서 세련됐었죠. 왜냐하면 그 시기가 그 리드미컬한 디스코 전성 시대여서 아하. 그때 음악들이 굉장히 좀 이 그루브가 있고요. 네. 댄서블한 느낌이 있는 곡들이 참 많죠. 네. 여하튼 이 윤수일 씨가 이렇게 중심에 된 예전엔 참 이런 일이 많았어요. 신중현과 엽전들 뭐 이렇게 그렇죠. 네. 이런 게 많았는데 윤수일 현철과 벌떼들. 현철과 벌떼들도 네. 그렇고 이게 전면에 내세울 수 있었던 게 그 안타 프로덕션 안치행이 기획한 그 그룹 사운드 경연 대회에서 최고의 인기를 끄는 슈퍼스타로 윤수일 씨가 급부상을 하게 됐기 때문에 네. 이런 앨범을 이제 기획했던 거죠. 아하. 근데 윤수일 씨는 뭐 나중에 따로 이제 또 소개를 하겠지만 네네. 이후에 또 윤수일 밴드가 대단했잖아요. 네. 소위 얘기하는 그 주거 형태가 적산가옥에서 아파트로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게 70년대 이제 중후반 들면서부터인데 네네. 80년대는 상당히 진행되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뭔가 그 회색 콘크리트에 갇힌 그 네. 현대인의 고독이라든가 슬픔 뭐 이런 거를 다뤘던 게 윤수일 씨가 표방했던 시티 뮤직. 그렇죠. 거의 개발이 완료되거나 아니면은 요즘 표현으로 따지면 이제 설계가 짜여진 네. 그런 상태의 강남에 대한 어느 정도 로망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윤수일 씨를 생각할 때 대단하시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되는 건 사랑만은 않겠어요나 난나나 이런 노래나 네, 이런 노래 소위 말하는 락봉으로 히트를 기록한 다음에 자신의 본령인 락을 잊지 않고 밴드를 결성해서 음악도 참 좋습니다. 히트도 했지만 근데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네. 인기가 많잖아요.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음악적 평가를 좀 해주는데 좀 인색합니다. 네. 보면은. 그래서 윤수일은 사실 진정한 락커를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정당한 음악 평가를 좀 못 받은 편이죠. 아파트 제2의 고향 이런 히트곡뿐 아니라 뭐 아름다워서 또 환상의 섬 환상에서 이런 곡들은 연주도 매우 뛰어나고요. 그렇죠. 지금 자켓을 보니까 솜사탕 함정필 씨가 작곡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한 곡 사랑만은 않겠어요만
안치행 작사, 네. 윤수일 작곡해서 그렇죠. 그 타이틀곡이거든요. 네, 이걸로 타이틀해서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꿈이었나봐도 보니까 함정필 씨가 작곡을 했습니다. 네. 예, 장경수 작사, 함정필 그 당시 작곡. 저희는 고등학생 시절인데 네. 꿈이었나봐 아까 그 노래를 더 좋아했죠. 락을 아, 좋아하는 사람들은. 네, 네. 그런데 대중은 네, 이런 저 락봉, 그렇죠. 트로트 느낌이 들어가, 뽕필이 들어가야 히트한다 그래서 그거는 뭔가 사업 수완이 탁월한 안치행 씨의 선택이 또 맞아 떨어진 거죠. 예, 뭐 안치행 씨도 사업 수완이 뛰어나고요. 안치환 씨도 대중적 감각이 뛰어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자, 그래서 다음에 소개시켜 주실 곡은 근데 사실 네. 그 처음에 시작할 때 네. 안타 프로덕션의 이제 최고의 빅스타는 최헌이죠. 최헌이었습니다. 네. 이분은 히식스 출신이죠. 히식스 들어가서 이제 그 이후에 특히 밴드 이름을 나비 이름으로 시리즈로, 해서 네, 네. 검은 나비, 불나비, 뭐 불나비, 네. 호랑나비까지. 호랑나비까지 네. 나비 시리즈. 나비 시리즈로 굉장히 근데 여하튼 이런 굵직한 네. 락 그 세션들이 이 안타 프로덕션의 어떤 그리고 데블스도 그랬고요. 데블스. 이 음악에 참여를 하면서 안타 프로덕션에서 제작된 음반들은 일단 연주력이 뛰어났었습니다. 그리고 가수들이 그 일단 가수를 보는 선관도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박남정 씨도 사실은 이 안타 프로덕션 통해서 가수왕에까지 올랐던. 박남정 씨가 박남정 씨가 원래 이제 가수 지망생으로 오디션을 보러 왔다가 네. 그 노래 실력이 좀 딸려서요. 네. 탈락할 뻔했습니다. 아. 넌 노래가 좀 약해서 안 되겠다 그랬는데 그거 말고 뭐 할 줄 아냐. 네. 제가 춤을 좀 춘다 그래서 네. 그 당시가 한참 우리나라에도 유행했던 게 마이클 잭슨의 문워커 있잖아요. 네, 네, 뒤로 걷는 뒤로 거. 뭐 이리 네. 갔다 저리 갔다. 네. 그거를 추는데 안채eng 씨가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댄스 가수로 그래서 데뷔할 수 있어요. 이분은 정말 타고난 사업가군요. 고백을 하자면 이 노래가 이 노래인지 오늘 잘 알았습니다. 예. 어쩔 수 없어 이 노래를 알고 있었는데 네. 많이 이 가수 저 가수가 많이 불렀는데 이 노래 제목이 어쩔 수 없어라는 건 지금 처음 알았어요. 예. 어쩔 수 없죠 뭐. 네. 그 시절엔 또 그랬어요. 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물론 이제 음반을 가지고 들으면은 누가 불렀고 어떤 제목인지 다 알 수 있지만 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들었던 노래들 상당수는 우리가 누가 부르고 네. 또 제목이 뭐 그것도 모르는 노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사실 DJ FM 방송에서 틀어주는 DJ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지식도 있고 노래를 방송하기 위해서 최대한 애를 쓰지만 그때는 거의 팝을 방송했었고요. 이런 노래들은 AM에서 많이 방송되는데 이건 뭐 노래 중간에 잘리는 것은 다반사고 그렇죠. 예. 노래 소개도 뭐 잘 안 한 경우도 있었고 그랬으니까요. 자, 이제 호랑나비까지 해서 네. 안타 프로덕션은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아, 네. 그때 뭔가 또 정점을 찍어줄 언니들이 3명의 언니들이 등장하죠. 아, 희자매. 희자매. 그때는 참 70년대 지금으로 따지면 걸그룹일 텐데 걸그룹이죠. 예, 네. 마니걸스, 토끼자매. 예. 그리고 토끼자매는 이제 신중현 사단이고요. 숙자매도 있었습니다. 숙자매도 있었죠. 예. 뭐 그런 쌍둥이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혈연 관계가 없는 그런 걸그룹들도 있었죠. 많죠. 희자매만 있는 게 아니었고 또 누가 있었습니까? 하여튼 좀 돼요. 그죠? 네. 굉장히 많았죠. 네,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70년대에는 또 통기타 전성시대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뭐 현경과 영애라든가 산이슬이라든가 네. 두송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그 맑고 청아한 네. 그 순수함을 표방했던 포크 계열의 걸그룹들도 많았던 게 70년대인데 네. 거기에 이제 상반되게 이렇게 인순이가 그 리드했던 이 희자매는 정말 요즘 걸그룹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 하이 실종이었고요. 그렇죠. 춤도 능하고 보컬도 능하고 그리고 굉장히 글래머스하면서 이국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키들도 다 그 당시에 167 이상으로 그 3인조로 그 한백희라는 그 매니저분이 가수 그분도 독집을 내긴 했는데 굉장한 매니저. 이분이 나중에 그 김한선을 데뷔시킨 분 맞습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한백희라고 다 그렇게 예. 연결되는 거예요. 아, 전설의 프로모터. 예, 제작자. 프로모터인데 원래 그 독집도 있어요. 아. 본인 스스로 또 가수이기도 한데 네. 굉장히 세시죠. 네, 그렇군요.
희자매 본명 김인순 네. 네, 이분이 가운데 있으면서 제대로 중심을 잡고 양옆에 두 분의 성함이 저는 어렸을 때는 이 두 분이 네. 뭐 자매 아닌가 했는데 아니었죠. 김영숙, 김재희 이제 이렇게 그렇군요. 되는데 예. 사실 이 희자매가 TV에 출연하게 된 거는 그 극장쇼 무대 출연 때문이죠. 아 그런가요? 그 소영춘 선생님 쇼 무대에 그 출연하게 되면서 코미디언 소영춘 예, 씨 예.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그 무대를 봤던 그 당시에는 이제 로드 스카웃 이런 게 참 많았어 가지고 네. 거기서 방송 PD 눈에 들어서 아하. TV에 나가게 됐는데 그 1집에 나왔던 실버들 네. 이거는 이제 그 시죠 원래는 맞아요. 소월의 시던가요? 소월시를 예, 예. 이제 김소월의. 가요로 만든 건데 네. 이게 당시 TBC 인기가요 베스트 7에서 7주 동안 1위를 차지하면서 아. 희자매는 지상파 방송을 점령하는 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보면은 그 우리 해방 이후에 우리 군이 생기잖아요. 네. 그때부터 현재까지 네. 군대 여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군대 여신. 네. 김한선은 80년대 군대 여신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때 그 인순이 씨 얘기로는 그 짬밥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아마 그 군인들보다 자기들이 짬밥을 더 많이 먹었을 거라고. 하도 군부대 공연을 많이 다녀서. 최고 그 다음에 네. 역대 그 군대 여신들의 역사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멋지겠네요. 예. 군대 여신. 그렇죠. 군인들은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근데 언니들 와서 네. 노래를 부르는데 예쁘기도 하고 춤도 잘 추면은 그냥 사지가 오그라드는 거죠. 그때 당시에 미니스커트나 핫팬츠 네. 이러면서 열정적인 춤을 이렇게 추면 그날 군대는 아무것도 끝이죠 그걸로. 예, 그렇군요. 일단 미팔군 무대에서 활동했던 네. 락 밴드 멤버들이 네. 대거 참여를 한 거잖아요. 김기표 씨가 곡도 쓰고 지금 여기서 건반도 연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 자체가 뮤지션, 락 밴드 리더 출신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사운드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음악을 보는 그 안목도 그렇죠. 네, 남다를 테고. 그러니까 실제로 락만 한 게 아니고요. 네. 주현미, 문희옥 같은 네. 그 박남정은 댄스잖아요. 네. 트로트까지. 그러니까 장르 파괴적인 그 어떤 그 선관을 가졌다 그럴까? 쉽게 이게 그래서 장르 파괴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한 분이었고 사업적으로 돈이 될 만한 거라면은 정말 귀신같이 물건 안 가리는. 예, 그 감각을 발휘했었던 그렇죠. 안타 프로덕션. 오늘부터 몇 회에 걸쳐서 네. 메이저 음반사가 아닌 네. 이런 그 중소 레이블의 그런 개성 있는 그렇지만 음악들을 굉장히 듣습니다. 우리 한국 대중음악사의 중요한.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안타 프로덕션에 이어서 이제 대성 음반 산울림 김창완 씨가 네. 기획했던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조동진으로 인해서 뭔가 한국 80년대가 언더그라운드라는 네. 그 말이 처음으로 이제 화두가 되잖아요. 이게 이제 동아기획이고 동아기획. 이게 이어졌던 게 이제 하나뮤직이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 어떤 곡을 준비하셨습니까? 배인숙 씨 하면은 이제 펄 시스터즈의 동생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74년에 이제 팀 해체 이후에 미국으로 이제 건너가서 76년에 결혼했는데 네. 그리고 귀국했었어요. 예. 돌아와서 안타 프로덕션. 네. 이제 전속 계약 맺었고 네. 79년에 1집을 냈거든요. 다 요식입니다, 보면. 예. 그게 바로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이게 샹송 번안한 곡이죠. 그렇죠. 원래는 샹송인데 이걸 네. 번안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가사가 상당히 그 사색적인 느낌을 주고 그렇죠. 네. 또 청아한 목소리. 그러나 지금으로 따지면 베이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베이글, 예. 예. 정말 청아한 목소리지만 딱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예. 그래서 외모도 아름다우셨었고. 꽤나 그 인기가 있었던 그렇죠. 이 곡을 마지막으로 오늘 최규상의 대중음악 LP 가이드는 네. 마치는 걸 하겠습니다. 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회원관리 모드로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방송한 이후로 가입하신 분 소개하는 시간을 갖죠. 부산 남구 대연 삼동의 초롱낭자님, 인천 서구 가정동에서 단신 무식 청년님, 사는 곳을 밝혀주지 않으신 행복의 나라로님, 경기 용인시의 자막님, 이 네 분이 모두 예비조합원으로 등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사고 속보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자꾸 이런 그 글이 올라오기 때문에 좀 언급은 안 할 수가 없군요. 대통령은 말이죠.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 라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럴 때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국민들 앞에서 고개를 숙일 줄 아는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라는 대통령의 동정을 보도하는 언론보다는 지금 사고에 대해서 정확한 보도를 하는 그런 언론을 원한다는 거.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뭐 보도 프로그램 아니죠. 손병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는. 오늘 이러저러하게 자제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2부에 정해진 순서이기 때문에 방송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경망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뭐 굳이 용서를 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국민라디오